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호조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홀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기술주는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해서 밀렸는데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다 하는 분위기에 혼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2600선 아래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인데요.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지수 함께 하시죠.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양 지수가 우선은 빨간색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0.02%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587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12% 오름폭 보여주면서 86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0.29% 밀리면서 13만 6천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 중에선 나홀로 0.16% 상승하면서 붉은 그래프 그려가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현대차가 0.21%, 포스코홀딩스가 0.11%, 네이버가 0.9%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LG화학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비해 코스닥은 조금 더 붉은 모습 보여주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BM 1.08%, 에코프로가 1.42%, 1%의 강세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도 0.47%, HLB가 1.74%, 거의 2% 가까운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1.72% 좀 물량 출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6% 하락, JYP 엔터테인먼트와 HPSP가 0.87%, 0.58%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와 리노공업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예산은 이제 LED 칩 이제 연구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계열사는 이제 서울반도체입니다. 매출 비중이 한 80%가 서울반도체 쪽으로 좀 나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LED 같은 경우가 항상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20에서 30% 정도 나왔던 이제 산업이긴 했지만은 지금은 6%에서 8% 정도 이제 비중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LED 산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시장에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금 중국이 경기 침체 이제 이슈로 오게 되면서 지금 LED 이제 업체들이 하나둘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회사가 조금 반사 수혜를 얻는 좀 입장을 좀 가고 있는 좀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2022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적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흑자로 전환으로 좀 돌아서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일반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쓰이는 가전제품이나 이쪽에 LED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조금 회복되는 이제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산업들 헬스케어나
전장 산업이다 영역 확대로 인해서 이쪽에 LED 산업이 어느 정도 좀 더 적용 확대되는 흐름이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의 이제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와이캅 같은 경우는 일단 원가 절감 자체가 적어도 30-40% 정도는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패키징 공정 업무 자체가 이제 생략이 되는 그만큼 기술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방 산업이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주가가 조금 많이 좀 빠졌던 측면이 있지만은 올해 한 적어도 2, 3분기쯤에는 좀 흑자 전환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ED 관련 업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서울 바이오시스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라운텍입니다. 결국 애플의 비전 프로가 1월 28일쯤에 이제 출시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라운텍은 이제 마이크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기술을 일단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뭐 AR 기기나 XR 기기를 봤을 때 이런 차량용 뭐 HUD와 같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화면에 새로운 그 그래픽 기술을 넣는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우리 포켓몬고를 했던 이제 핸드폰에 그 똑같은 현실 속에서 가상 장치를 이제 넣는 이제 기술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라운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저도 예전에 갤럭시 기어를 예전에 써봤지만은 특히 VR 기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는 어지럼증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장치를 라운텍이 좀 기술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물론 작년도까지는 사실 실적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지금 이런 XR 기기 관련된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는 워낙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내 시장은 사실 뭐 60억, 80억대 시장 규모 굉장히 작습니다만은 오히려 밖으로 나가면 글로벌 쪽에는 시장 규모가 거의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애플이 나오고 추후에 퀄컴이나 삼성전자가 MOU를 맺었던 이 XR 기기가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가장 중요한 어지럼증 해결할 수 있는 라운텍에 좀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고객사를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A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회사가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1월 28일 비전 프로가 나오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흥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자인 또 퀄컴이나 아니면 메타와 같은 이런 XR 기기에 대한 그 관심도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라운텍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좀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서울 바이오시스인데요. 광반도체 소자 전문 기업입니다. 3분기 매출 증가 요인은 와이캅 기반 LED 칩과 UV LED의 점진적인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바저블의 LED의 매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회사는 설명하고 있고요. 영업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 분기 대비 약 4% 증가한 마이크로 LED 연구 개발비 투자, 그리고 고객사 안전 재고 유지를 위해 투입한 재고 자사 손실과 품질 관리 비용 등을 꼽았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LED 솔루션의 원천 기술인 와이캅 픽셀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서울 바이오로직스 UV LED 시장에서 4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라운텍입니다. 라운텍 같은 경우는 대만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플레이 라이드와 마이크로 LED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이크로 LED용 백플레인 반도체 초도 물량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을 공시를 통해서 전달했는데요. 마이크로 LED를 선도하는 플레이 나이트라이드와 함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될 글로벌 확장 현실 즉 XR 시장에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고 부품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1월 5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저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다만 아주 소폭의 증가세였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환율은 1,314원대에서 시작합니다.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어제 강했던 테마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홍해 리스크에 따른 물류비 상승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의 해운주가 강했습니다. 이란 폭격 및 리비아 유전 폐쇄 소식 속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정유주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오랜만에 초전도체와 그래핀 테마도 일부 오름세를 겪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여파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는 일제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과 어떤 테마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코스닥 개장 직후에는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1%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2,586포인트 선에서 시작합니다. 코스닥은 0.06% 역시나 아주 살짝 상승하면서 86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그렇다 할 큰 폭의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선은 혼조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인기 종목 10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실시간 종의 상위에서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서 출발합니다. 현재가는 76,60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갤럭시 A25 5G를 오늘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주가 움직인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6.57% 오늘 시초부터 6% 넘게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22만 7천 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MSCI 2월 신규 편입 기대감의 시간 외에서 어제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 오늘도 시초부터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0.3% 소폭의 내림세 겪고 있고요. 49,0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벌써 640%나 급등했습니다. 최근 5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은 시초부터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다음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1.78% 약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57,2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초전도체가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무려 11%나 시초부터 강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1,8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중국 히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에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함께 탔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여섯 번째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1.46%, 1.5% 가까운 하락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6,7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면서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오늘은 1% 넘게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흥하해운입니다. 3.53% 무려 3%나 가까이 넘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3,14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흥하해운 어제는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홍해 리스크와 더불어서 해상 운임 상승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3.53% 약세로 연출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1.39% 밀리고 있습니다. 17,7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반도체는 최근 CS2024 수혜 기대감 속에 무려 18%나 넘게 어제 급등했었습니다.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0.18%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5,6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우선 아가방 컴퍼니도 최근에 저출산 관련된 테마로 인해서 상한가 한번 터치하고 추가 상승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늘은 0.18% 약 2%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하락 흐름을 연출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6.48% 6% 넘게 밀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9,3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연출했었습니다. 중동 불안감 고조에 유가가 급등하고 석유주도 어제 일제의 강세를 보였던 탓에 어제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오늘은 시초부터 6%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주식 계속 이어받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관심 주식 1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낙관 물량 한 472만 주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밀리네요. 6% 정도 밀리고 3개월 후에 또 나오죠. 낙관 물량 나오고 또 다시 10월 달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통 물량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이 낙관 물량이라는 건 뭐냐면 보호 예술을 상장 전에 많이 투자했던 분들이 싼 가격에 투자했던 분들이 보호 예술을 걸어놨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풀립니다. 스케줄에 따라 풀리는데 그 물량이 가격이 싼 단가가 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먼저 팔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지금 시총이 6조 6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조금 팔자 물량들이 장 초반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죠. 0.5%. 어제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밀렸습니다만 마이크론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었죠. 그나마 잘 버텨준 게 삼성전자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에코프로모티브 오늘도 뭐 장 초반에 조금 힘을 써봅니다. 2%. 포스코 엠텍도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10%. 관심 주식 사이에 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개인들이 몰고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또 주가가 아주 핫하죠. 오늘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뭐 아니라고 해도 뭐 계속적으로 이쪽에 관심들이 있고 투기적인 매수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 지금 관심 주식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인데 에코프로모티와 더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상위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투기적인 매수가 계속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주 반도체,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에서 이런 순서로 좀 돼 있습니다. 자, 시장으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업종으로 보면은 기계 업종이 상당히 이렇게 처져 있죠.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처져 있는 이런 모습일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의 활동, 그러니까 외국인의 시장 개입은 크게 강하지 않다. 그 대신 그 코스닥에서만 좀 274억 정도 지금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환율은 1,313원대. 그러니까 환율이 좀 떨어져야지 외국인이 기계적으로 좀 사들어오는 맛이 있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선물만 이틀 동안 거의 2만 계약을 부었습니다. 순 매도를 했죠. 12월 말에 이렇게 순 매수를 많이 했었던 거를 좀 위험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팔았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약하지만은 81계약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프로그램 순 매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13억 원을 프로그램을 순 매수하네 0.5%. 삼성전자를 빼고는 삼성전자하고 기아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이쪽 프로그램으로 보셔도 전체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안 좋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1위, 2위는 오늘 팔았네요. 에코프로비엠 프로그램은 28억 순 매도 그리고 에코프로 20억 순 매도하면서 각각 1% 남짓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총 3, 4, 5, 6위권 LNF, HLB 좀 뭐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포스코 DX 말씀드리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작년 연말 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LNF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로 가려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캐탈리스트 그러니까 가기 전에 좀 오르고 가서는 다시 패시브 자금 때문에 좀 얻어맞는 이런 사이클을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 13%나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33억 들어오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주 뭐 방산주 중에 대장이죠. 오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3%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이브가 갑자기 튀었네요. 프로그램 40억. 정도 순 매수 들어오면서 4.8%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요. 아까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어제 많이 올라왔나요? 오늘 마이너스 2%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로 가보겠습니다. 매도 상위 코스피 보면 두산 로보틱스 오늘 97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벌써 8% 장초반보다 시초가보다 좀 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 코스닥, 그러니까 프리 IPO 전에 샀던 단가가 너무너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점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 오늘 그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3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 이 삼성전자가 조금 엇갈리는 반응이네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 0.2% 내려가고 있고, 포스코 DX 계속 찬밥인가요? 오늘 프로그램 또 25억 흘러나옵니다. 마이너스 0.97%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MT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83억 순 매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40억이 넘어가네요. 지금 그렇지만 주가는 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장 초반에 보니까 말이죠.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곧바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마음을 바꿨나요? 어떻나요? 사실 그동안 외국인 선물 쪽에서 굉장히 많은 흐름이 들어왔었고, 뭐 그저께는 한 1.5조 팔았고, 어제는 막판에 한 3,000원 정도 매도세로 바뀌었으며 대략 한 뭐 2조 정도 이틀 동안 팔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신에 현물 쪽에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매도세는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이제 고용 월간 보고서가 이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치 반은 높아지면서 사실 신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4% 이상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게 물론 파월 의장이 뭐 FOMC 이사로 또 사실 지난달에 어느 정도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던 거는 이미 사실 예견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물론 다음 주 목요일날 뭐 CPI 발표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사실 그동안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까지 급하게 올라왔던 측면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외국인 선물 입장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후에 한 번 더 그때 이제 현물 쪽을 일단 보강하면서 나중에 다시 외국인 수급 플레이가 좀 뒤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아침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선물 수급부터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향후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분위기는 다시 한 번 더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를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반응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계속 10만 원권으로 지금 마이너스 8%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에 같이 올라왔던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뭐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도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는 지금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8%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낙관 물량 풀리는 게 좀 우려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지난달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락업 물량이 이제 나오긴 했었지만은, 일단은 뭐 시장은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두산 로보틱스가 IPO 때 얘기했던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이 할지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IR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 일단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작년에 3, 4분기 때 생각보다 북미 쪽의 협동 로봇에 대한 오더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올해에 대한 전략 자체에 대한 수정은 없다. 그냥 어느 정도 충분히 보강이 될 거고, 금리 인하 시기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에 대한 보유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경기만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충분히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로보틱스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협동 로봇 순위에서도 이제 4위죠. 지금 뭐 한학이 있고 유니버셜 로봇이 있고 대만의 테크맨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유니버셜 로봇이 어느 정도 정체하고 있지만은 한학과 두산 로보틱스는 적어도 30-40% 성장률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락업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은 눌러줄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은 그래도 충분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가 좀 많이 시장을 좀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2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타자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노력하고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선두주자 저렇게 했으니까 야 로봇도 실적이 이제 나올 수가 있네라는 기대감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연초부터 좀 그 가능성을 좀 봤던 게 시장이 빠질 때도 사실은 좀 방어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금리가 내려갔다고 할 때 또 성장주를 쳐주는 감이 있어요. 약간 이율 배반적인 그런 건데 오늘도 보면 셀트리온 제약 3% 이렇게 올라가고 시즌 2%, SK바이오팜 1.5%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가운데 오늘 제약바이오 다시 강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확실히 요즘 대부분 여의도 쪽이나 주변 사람들을 물어봐도 JP모건 헬스케어가 이후에 이벤트 소멸로 질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과 다르게 올해는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상반기까지는 주도 섹터로 움직일 수 있을 거냐 하는 의견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도 충분히 그렇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 빅파마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그 측면. 이 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이런 팜 시장 자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셀트리온도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거고 뭐 아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흑자되는 기대 그리고 올해부터는 쉽게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는 기술 이전 기대가 이런 소멸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 계산되는 이제 종목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 최근에 좀 안 좋은데 우리 시장도 네. 같은 느낌이에요. 장 초반에 좀 잘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 정도 출발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도 사실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 버텨냈다라고 좀 평가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 수급 주체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뭐하냐면 지난 11월, 12월 달 우리나라 증시 현물 시장도 그렇고 파생 시장에서도 그렇고 금융 투자의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일단 연초 되면서 금융 투자의 물량에서 매도 물량들이 조금씩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혹은 기관 주체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낸다라고 하면 저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수급 주체가 금융 투자의 이제 비중이 많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리스크를 관리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과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너무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하나 솔루션 말씀드렸었는데 네. 증시 8, 증시 9 보시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탑5입니다. 코스피, 오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에코프로머티, 하이브, 크래프톤, 한농화성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 전고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고체 관련주 하면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이제 한농화성 이 기업들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만 하면 다시 밀리고 또 나올만 하면 지금 다시 밀리는 현상을 좀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 이유는 결국 이제 리튬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전방행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러게요. 사실 설왕설래 좀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 좋게 보신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보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단위로 볼까요? 더 길게 볼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일단 뭐 속도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처지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양극재라든지 셀 기업들이 사실 이제 올 초 들어오면서 반등이 그렇게 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의 공백을 아무래도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쪽, 대표적으로 지난해 3분기,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해액 기업들, 뭐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이제 분리막 기업들, WCP,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순환매 형식으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였었거든요. 오늘 지금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도 저는 그 순환매 흐름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고체 하면 우리나라 셀 3사 중에 삼성 SDI가 가장 지금 진심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네.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2027년 혹은 2030년 안에 양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품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시장 대비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어떤 주도 테마가 엄청나게 크게 생기지 않을 때에는 수급이 몰리는 쪽에서 저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주린이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에는 조금 까다롭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이 전고체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구체하고는 다른 거죠.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가 하는 거고요. 양극재 원료가 되는 거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고바이오랩, TNL, 포스코 엠텍, 카페24, 레이크 머티리얼즈. 5개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제가 일단 고바이오 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코스닥 관련해서 딱 주도 섹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섹터에서 지금 한 종목씩 올라올 정도로 지금 이제 수급이 고루고루 지금 퍼져 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단연 앞서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히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셀트리온과 이제 과거부터 이 마이크론 바이옴에 대한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셀트리온 주가 상승에 따른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이 항암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고바이오랩이 사실은 좀 후발주자의 느낌이 좀 강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과 같이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 가치를 보고 수급이 돈다라기보단 짧게 수익률 게임을 하는 수급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고바이오랩과 같은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도 우리가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바이오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좀 급등 종목 살펴봐야죠. 급등 종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2회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급등주는 소록스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소식에 6거래 연속해서 상한가 터치했고요. 하지만 무상증자가 실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살짝 내려간 모습이죠. 26.88% 거래되고 있고요. 8,590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온입니다.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글로벌 아토피 피부염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4일 체외용 의료용품 아쿠아스템 MD 크림이 미국 FDA 의료기기에 등록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8.78% 상승하면서 1,32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정밀기계입니다. 얼마 전에도 함께했었죠. 3일 오전 상한가 진입했고요.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계 공급 계약 등 실적 개선이 눈에 띄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다양한 대형 부품 가공 기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중이고요. 24.44% 급등하면서 4,4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앱코입니다.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앱코가 강화 요리 케이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오늘 밝혔습니다. 게이밍 기어 제조업체이기도 하고요. 장중 19%까지 급등했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이네요. 1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97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빛레이저입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죠.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산업용 레이저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로도 함께 묶여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48% 약 20%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한빛레이저 최근에 상승이 아주 상당하네요. 좀 급등주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김태성 본부장이 가져온 따라가마라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NK맥스 따라갈까요 말까요? 충분히 따라가셔도 따라가자.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NK맥스는 치매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작년 4분기 들어오면서 반도체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HBM, 온디바이스 AI, CXL, PIM으로 이제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셨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에서도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는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가장 강했던 부분은 비만과 당뇨 쪽이었고, 연말이 가면 갈수록 이 ADC 링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 대표적으로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연초가 되면서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이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 기업들의 시세 그리고 이제 수급도 우리가 이제는 다시 눈여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저출산이 문제가 됨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치매와 알츠하이머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쪽 분야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NK맥스를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이유는 전 임상이라고 하는 과정 없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에 지금 자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상장한 기업에서 굉장히 좋은 일정 스케줄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력 부분에서는 지금 단연 선두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 무상증자까지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성과를 내기 전에 주가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또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현재 위치에서 관심을 좀 크게 끌어모은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이시겠지만 지난 1년에서 2년 동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다 할 성과가 지금 없었던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서 미국에서 이제 임상 시험 테스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시장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터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박스의 하단 가격인 이 6,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좋은 뉴스와 좋은 수급이 동반이 되었을 때 1차적으로는 10,000원까지 이제 재차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 중에 한 축을 또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강한 날엔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약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또 제약바이오가 강한 날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 혹은 전기전자가 조금 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시면서 사실 시세가 날 때 이제 공격적으로 따라 붙기보다는 앞으로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는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약보합권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NK맥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익률 게임 양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펀더멘털 이렇게 받치면 안 되는데 네. 언제까지 이게 좀 이어질까요? 저는 충분히 1분기 안에 제약바이오들 안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왜 제약바이오를 이야기 드릴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차저차하면 벌써 이제 3월이 다가옵니다. 네. 3월에는 또 뭐가 있죠?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또 이제 상장 폐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성공 우선 없는데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표적이 될 수 있는 기업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오는 수 경우들이 있죠. 많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뭐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이렇게 종목을 뿌려놓는 것들보다 저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 위주로 압축을 시켜놔야지만 좋습니다. 그러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K맥스 알아봤고요. 그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고영 완전히 IT네요. 네. 따라갈까요? 따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기업이 하는 내용보다 매매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이제 이 기업이 이제 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이제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동안 2D 검사 장비에 의존했었던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이 고영이 3D 장비를 가지고 독일의 지멘스에 납품을 하고 나서 대다수의 이제 이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고영을 찾기 시작을 하면서 네. 엄청나게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냈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3D 검사 장비에서 시장 점유율은 거의 이제 독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위에 납을 도포하는 것, 그것을 이제 또 검사하는 장비에서는 세계 1위다라고 좀 말씀드릴 정도로 검사 장비 안에서 이 고영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굉장히 이제 특출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기업이 왜 주가가 작년 한 해 동안 못 올랐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검사 장비다 보니까 이 전방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다 같아요.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큰 고객사가 지금 TSMC였는데 TSMC가 재작년에 이제 생산율을 조금 가동률을 줄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재고도 많이 감소했고 가동률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디램에 대한 가격까지도 반등을 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이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과 같은 기업들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기저 효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당연히 매출이 반도체 검사 장비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료 쪽에 대한 이 로봇 이쪽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재밌네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NK맥스, 네. IT 쪽에서 고영 이렇게 골고루 좀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후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내용 짚어드릴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은 미국에 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점점 더 작아질 중국의 영향력, 아모레퍼시픽의 4분기 매출액은 약 9,501억 원으로 집계될 예정인데요. 13%나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351억 원, 38%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조금 더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적이 부진한 탓에 조금 더 내림세를 겪고 있는데 해외 북미와 유럽향 채널의 성장세는 견조하지만 중국향 채널의 면세 그리고 중국 법인 등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향 채널을 조금 더 살펴보면 면세 매출은 마이너스 35%, 중국 법인 매출은 마이너스 24%, 온라인 매출은 16%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2B 채널 수요도 부진하고 온라인은 역직구 채널 조정 영향으로 매출이 조금씩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 법인은 매출을 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 수요 위축과 함께 설화수 제품 리뉴얼로 인한 재고 조정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축소가 조금 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니스프리 매장이 70%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법인은 매출 감소와 함께 재고 조정 영향으로 240억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구권 매출은 북미 매출 플러스 44% 수준으로 EMEA 매출은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채널 모두 브랜드 라네즈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북미에서는 아마존과 세포라, 유럽에서는 현지 MBS 채널 중심의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성장은 미국에 있다라는 부분. 아모레퍼시픽의 24년 매출액은 4조 2,177억 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061억 원, OPM 10%를 기록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의 흑자 전환과 북미 채널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코스알엑스의 실적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결 매출은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200억 원 집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사업의 매출액은 3조 8,176억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업이익은 2,8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향 채널을 조금 더 따져보면 면세 B2B 채널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 화장품 수요 위축으로 매출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법인은 설화수 재고 조정 마무리와 함께 마케팅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 기타 고정비 감소 덕분에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좋은 전망을 함께 가지고 있고요. 북미 채널은 가파른 성장이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4년 북미 매출은 5,665억 원, 영업이익은 1,233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라네즈의 성장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도 호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5월부터는 코스알엑스의 연결 실적 역시도 편입될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두드러진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라네즈의 핵심 제품 육성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라네즈는 핵심 제품 육성과 함께 브랜딩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전략을 이어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품단에서는 슬로우 에이징 트렌드에 맞춰서 기존 라인 리뉴얼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기능성 제품 역시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능성 제품 출시와 함께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제품 육성, 그리고 채널단에서는 북미, 아시아 신시장을 좀 구분해서 선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시장 내 플랫폼 다양화를 통해 코어 타겟 연령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북미 시장 내 브랜드 입지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과정에서 브랜드 입지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여겨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주요 판매 채널 안에서는 아마존과 주요 MBS 채널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알엑스 실적 편입도 조금 더 살펴보면 5월 코스알엑스의 실적 편입 역시 북미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톡톡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코스알엑스의 북미 매출 비중은 약 50%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매출 성장률은 세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알엑스 향후 연결 실적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북미향 이익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2024년 영업이익 내에 북미 기여도는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키움증권은 17만 원 선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함께 해당 종목 역시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미국 시장 좀 밀렸습니다만 2,580선에서 공방을 하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서울 바이오시스 라운테 언급이 됐고 따라가 말해서는 NK맥스 고영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와 함께 CES와 같은 강력한 이벤트들도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